지금부터 2021년 대전광역시 공동체 공모사업 온라인 합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과장 강영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소리 높여서 떠들고 노는 것도 눈치 보이는 요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변화를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마을에서 활동하실 때는 그게 구에서 나오는 사업인지 시에서 나오는 사업인지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사업인지 사실 구분 없이 어떤 것이 우리 마을에 맞는 사업인지가 가장 중요하셨을 텐데요. 근데 시와 구가 각각 행정을 하면서 조금 혼란을 드렸던 거, 그리고 오래돼서 시, 구 합동 설명회를 이제 하게 됐던 점은 좀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 올해부터 시작한 시구의 합동 설명회가 얼마 전에 있었던 대덕구 내의 여러 부서의 합동 설명회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합동 설명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부터 한 3년 동안 대전광역시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핵심은 지속가능 발전이 실감나는 탄탄한 시민 공동체를 꾸리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마을이 중요한지, 마을 안에서 어떤 자생력들이 생겨났을 때 훨씬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환경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탄탄하게 시민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탄탄한 마을 자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시민들과 저희들이 행정이 같이 기획하고 같이 실행하고 같이 평가하고 같이 피드백해서 발전해 나가는 공동가치를 공동 생산하는 제도의 기반이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서 마을 공동체 지원 체계의 다양한 혁신을 깨볼까 합니다. 보시면 이런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은 크게 골목형 마을계획, 마을 리빙랩, 시민공유공간 지원,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요. 이 사업들은 이후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 사회혁신 지원센터, 그리고 각 구의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장님들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천천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풀뿌리 마을 미디어 활성화 사업은 마을 미디어가 마을 신문이든 마을 영상 그리고 마을 방송국 등을 만드는 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제 설명은 이렇게 짧게 마치고요. 이후 대전광역시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장님을 모시고 대전시의 공동체 공모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석 센터장님에게 순서를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전광역시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의 장용석입니다. 2021년 대전광역시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의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골목형 공동체 마을 계획과 두 번째 시민 공유 공간 마을 리빙랩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 공동체 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마을 계획 수립 사업이란 마을의 다양한 공동체 그룹으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그리고 마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타당성을 통한 마을 계획서를 작성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 계획서를 작성한 이후에 마을 주민들로부터 승인을 받는 마을 총회를 통해 주민들의 그런 홍보와 참여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행 및 평가를 진행하면서 작은 단위의 그 성과를 통해 본인들의 사업에 그리고 마을의 사업에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도록 기획을 하였습니다. 주민의 마을 주체가 되는 마을 민주주의의 실현과 주민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과정은 꼭 이대로 할 그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걸 틀로 해서 마을마다 처음에 잘 모르시는 마을에서는 이 추진 과정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량이 좀 높은 경우에는 좀 추진 과정을 좀 변경해서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마을 기획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의 자원을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을 회의를 2회차 정도 진행을 하면서 마을의 비전 세우고 마을의 의제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의 의제를 도출한 이후에는 마을의 현장 조사를 통해서 마을 의제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화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제별 사업계획성을 작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주민들로부터 승인받는 마을 총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분과별 마을 계획서를 발표하게 되고 최대한 마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 중심으로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 등 이런 다양한 방법적인 것들을 새롭게 좀 마을의 역량 강화의 부분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대상은 유형별로는 행정동과 법정동 그리고 아파트가 있습니다. 인원 구성은 보시다시피 20명 이상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신청 대상으로는 지역 내 통장 및 주민 리더, 주민자치위원회, 입주자 대표회, 마을 활동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실제 마을 안에서의 다양한 네트워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을 계획 수립의 중심이 되는 공동체 또는 마을 계획단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로 구성된 공동체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파트 유형의 신청 대상은 같은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 회의와 연합으로 구성된 아파트 공동체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 사항으로는 지원단과 기획자가 있습니다. 지원단은 마을계획 수립 지원 역량을 갖고 있는 활동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로 선정된 활동에 있어서 마을계획 수립 과정을 밀착 지원하며 그리고 마을 회의, 마을 총회 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로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획자는 선정 공동체에 소속된 주민 활동가로 마을 주민 연계 또는 동주민센터의 소통 등 마을 계획의 전 과정을 이끌어 나갈 사업 실무자로 추천을 받아 센터와 협의하여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활동비도 지원하게 됩니다. 마을계획 수립이 진행이 된 이후에 후속 사업으로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마을 리빙랩이나 시민 공유 공간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 공유 공간 지원 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공유 공간은 마을 공간에서 다양한 주민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 주도로 운영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고 그 공간은 시민들과 함께 아니면 주민들과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공간의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저희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에서 선정돼서 활동하고 있는 공유공간 조성 현황이고요. 작년에는 한 곳이었고요. 총 12곳이 현재 대전 지역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유형으로는 공공형이 있고 주민자치형이 있습니다. 추진 주체로서 공공형은 행정과 공동체가 함께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공형으로 공간 유무에 대한 부분에 공간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공간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과 공유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공공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3개에서 5개 정도 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형에서는 일반형과 마을계획형이 나눠져 있는데 일반형은 공동체 공간 제공을 하고 그리고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공간을 시민 공유 공간으로 조성하고 10개 정도 지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을계획형은 공동체 마을계획 수립 과정을 진행한 이후에 연계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공간은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없는 대신에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시민 공유공간 조성 과정을 함께 설계하고 노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3곳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으로는 공공량은 공공기관과 마을 공동체가 연합이 되어야 되고요. 참여 신청서 단체 속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내용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공령은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형의 일반형과 마을계획형이 있고요.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조직 그리고 비영리 조직 등이 일반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요 서류는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비는 모니터링 후 추후 지원 예정입니다. 마을계획형입니다. 2021년 마을계획 수립 공동체는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추후에 이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마을계획 수립 과정에 공동체가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고 안내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민공유공간 조성 과정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정입니다. 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일정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사업 설명회 3월 그리고 사업 공고가 3월이고요. 그리고 창안대회가 있을 건데 이제 공공형과 주민자치형에 대한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 아이디어를 좀 모아내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창안대회를 진행하려고 하는 요 세 개는 좀 중요한 사항이라 요 부분만 말씀드리고요. 수시 공모로는 마을계획 수립이 3월에서 6월까지 진행되고 그리고 심의 과정에 3월에서 6월까지 심의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조직화 및 마을 조사 7월에서 8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공유공간 지원 사업의 교육 진행은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과 후반부에 나오는 창안대회는 가산점 부여 사항으로 좀 넣었고요. 시민공유공간 사업 자체가 사실 좀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하여서 교육과 창안대회를 통해 좀 더 시민공유공간에 적합성이 있는 그리고 마을에 그런 공유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산점 부여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간은 3월에서 1주 중이나 그리고 3회 추진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다 아시다시피 공유공간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안대회는 3월 네 번째 주 정도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대상자는 시민공유공간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공동체이고요. 아래 내용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을 리빙랩 시범 지원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리빙랩은 수기 과정으로 주민이 직접 찾아낸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고요. 리빙랩의 가장 중요한 5가지가 있는데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공동 창조 그리고 다양한 접근을 통한 방법론적 해석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함께하는 이해관계자의 협업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 안의 현장에서 마을 연구소, 마을 실험실이 만들어지는 이 5가지의 리빙랩을 마을 안에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그거를 넘어서 그 문제를 혁신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다양한 주체와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것이 마을 리빙랩의 사업의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에 저희 센터에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3월에서 12월까지 진행되는 내용이고요. 3곳에서 5곳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동체 마을계획 수립 사업 참여 공동체 19년도와 21년도 사이에 진행됐던 공동체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방법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마을 조사, 그리고 해결 방안 도출, 실험, 피드백, 재실험에 대한 부분으로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마을 안에서의 문제 해결을 함께 할 겁니다. 아래 나온 추진 주체들을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센터의 사업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조재영 본부장이 다음 공모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 사회혁신센터 조지영 본부장입니다. 네, 저희 대전 사회혁신센터 공모사업
공모 사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센터 소개를 간략히 해드리자면요. 네, 저희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에서 운영하게 될 대전 소통협력 공간은 2019년 3월에 행안부의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선정된 사업으로 2018년에 춘천과 전주, 2019년에 제주와 대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전에 있는 오프라인 의제 플랫폼인 누구나 정상회담에서 대전 시민들의 사회혁신 거점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의제를 활용하여 이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이 된 것이고요. 네, 대전 소통협력 공간을 운영하는 저희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는 2019년 9월에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전 소통협력 공간은 충남도청 부지 내의 일부 공간을 사용하게 될 예정이고요. 과거 행정타운으로서 권위를 상징했던 이 공간이 앞으로 오픈되어 시민 누구나가 사회혁신 거점 공간으로서 사용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누구나 상상하고 상생하는 공간, 누구나 스스로 함께하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고 대전 시민 누구라도 이 저희 소통협력 공간에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대전 사회혁신센터의 2021년 공모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별이별 상상 대전인데요. 대전에 사는 시민이라면 대전에 대한 상상을 통한 문제 발굴 단계의 공모 사업입니다. 누구나 쉽게 대전의 모습을 꿈꾸고 내가 살고 있는 대전에 대한 상상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상상하고 이야기하고 모여서 구체화시키는 과정의 공모 사업이고요. 네, 올해는 총 2번에 걸쳐서 별이별 상상대전 팀들을 모집하게 될 예정인데요. 2월과 7월에 2번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활동 기간은 약 3개월씩 되고요. 1차에 20팀, 2차에 20팀, 총 40팀을 모집하게 되고 각각 활동비로 5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별이별 상상대전은 대전에 대한 상상을 누구나 하자라는 취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비교적 공모 신청이 간편한 형식으로 띄고 있어서 2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인 가구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전국 1인 가구 비율 중에 대전의 1인 가구 비율이 33.7%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10명 중 3명 정도가 1인 가구인데요. 대전에 대학교가 많아서 청년층 1인 가구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1인 가구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인 가구가 많아지는 것이 사회 현상으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1인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1인 가구에 의해서 도출된다면 더욱 좋겠다라는 취지 아래 대전에 살고 있는 1인 가구를 통해서 의제를 도출하고 실험하고 실행하고 정책 제안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작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 1인 가구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100일의 이야기, 100일의 실험이라는 슬로건으로 약 100일간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어떤 문제를 발굴하고 의제를 도출할지 그리고 이후에 100일 정도 어떤 실험을 할지 활동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100일의 이야기와 100일의 실험을 총 지원하게 됩니다. 총 50개 팀을 모집할 계획이고요. 팀별 200만 원의 활동 지원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모집은 2월에 진행이 되고 활동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전 시민넷 공모 사업입니다. 얼마 전 대전광역시에서도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고 산소도시 대전을 표방하였는데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이 시기에 코로나로 더욱 대두됐는데 대전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탄소 중립에 관심을 갖고선 그 주제 아래 다양한 실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시민랩이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및 사회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주도하여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중점에 둔 시민 실험실이고요. 시민이 연구자이고 대전이 실험실이라는 슬로건으로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탄소 중립 주제로 우리의 일상에서 어떠한 실험들이 펼쳐질 수 있을지 실행을 지원하는 단계의 공모 사업이고요. 2월 24일부터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고 4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역 내 단체 면 되고요. 약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지원금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약 5팀에서 약 7팀에서 10팀 이내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고 다양한 실행 의제들을 갖고 대전 시민랩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구 공동체 지원센터의 김상기 팀장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동구 공동체 지원센터 사업기획팀장 김상기입니다. 동구 공동체 공모 사업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 전에 이 그림을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대전시에도 있는 것들인데요. 보시면 그 빛을 발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페인트 칠을 해놓은 겁니다. 노란색 페인트를 칠함으로 인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을 자동차로부터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들은 이제 주민분들이 제안한 사업들인 것이죠. 근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똑같은 옐로우 캡이지만 좀 다른 점을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벽면에는 노란색 페인트 칠이 안 돼 있고요. 바닥만 되어 있는 거죠. 같은 옐로우 캡이지만 이렇게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이 정책 과정 속에 실행을 할 때 주민들이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만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동구에서도 공동체 활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 활동이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헌법에는 우리의 주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거죠. 주민들이 이 주권을 행사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활동이 공동체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 활동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살펴보면요. 모두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행복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OECD 기준으로 봤을 때도 낮은 행복도를 보이고 있고요. 1인당 GDP는 좀 높을지 모르겠으나 사회적 지원이나 선택의 자유, 부패 정도가 훨씬 OECD 기준에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동구는 어떨까요? 동구는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통계청에서 국민 삶의 질이라는 것을 발표했고 대한민국 행복 지도를 그렸습니다. 포털 사이트 행복 지도를 검색하시면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건강, 안전, 환경, 경제, 교육, 관계 및 사회 참여, 여가, 삶의 만족도 이렇게 내용들을 조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대전 동구는 안전 관련해서는 하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구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동구를 안전한 마을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력도 필요하겠지만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이 활동들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 행복 지도에 대한 전체 대한민국의 내용인데요. 저기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동구입니다. 저 동구의 삶의 만족도에 높이기 위해서 또 저 색깔을 진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 활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공동체 활동이 어떤 거냐 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속하지 않은 곳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사한 가치나 공동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족도 공동체고요. 친구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공동체에 속해 있고 동구에 사신다 그러면 동구 공동체 공모 사업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 활동 어떻게
신청을 할 것이냐. 보통의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정책이나 또는 생활의 문제, 우리 지역의 문제를 접근을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개인의 삶에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불편한 게 무엇인지, 내가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공동체 활동을 좀 더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고 내 삶에서 마을에서 또는 지역이 바뀔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동구 공동체 지원센터는 중앙시장 내 이벤트홀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공간, 교육공간, 소통공간, 유아공간, 공유공간이 있고요. 상주 인원이 4명입니다. 042-222-4637 그리고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 동구 공동체 지원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직접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주요 공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공간은 동구 주민들의 것입니다. 이 공간은 무료로 대관을 해드리고 있고요. 마을 활동에 필요하신 부분에 있어서 프린트라든지 인쇄라든지 또는 사무 공간에 대해서도 대여나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동구 마을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사업비는 9천만 원입니다. 이 9천만 원 내에서 그 공동체가 선정될 예정인데요. 9천만 원을 따진다 그러면 최소 33개의 공동체에서 최대 70개 공동체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면 씨앗 사업 같은 경우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씨앗 사업의 총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씨앗 사업은 20개에서 40개 공동체가 선정될 예정이고요. 새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새싹 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5,600만 원으로 11개에서 28개 공동체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열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가 1,400만 원으로 7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인해서 2개 공동체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동구 공동체 공모 사업을 누가 신청하실 수가 있냐 보면요. 주민 3분만 모이시면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씨앗, 새싹, 열매에 따라서 자격 조건은 다르겠지만 동구 주민, 그러니까 동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집이 있거나 학교가 있거나 회사가 있는 분들이 신청하시면 3명만 모이면 동구 공동체 공모 사업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접수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2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신청 방법은 공동체 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 내실 수가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대가 좀 달라집니다. 공동체 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할 시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주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신청을 받고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온라인 접수에 대한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포털 사이트에 동구 공동체 지원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시고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 공모 사업 관련 결과 발표는 3월 24일 수요일 발표 예정입니다. 네, 그럼 전체적으로 세부 일정들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12일까지 공모 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요. 12일까지 컨설팅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2일부터 23일까지 신청한 공동체에 대한 심사가 될 예정이고요. 23일 심사가 끝나면 24일 발표를 하고 그 안에 다시 한 번 더 컨설팅을 재차 거쳐서 3월 31일 그 지원금이 교부될 예정이고요. 4월부터 본격적인 공동체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활동이 예,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 10월까지 공동체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부터는 평가나 보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씨앗 사업, 새싹 사업, 열매 사업 누가 신청을 할 수가 있느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명, 주민 3명 이상이면은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씨앗 사업은 3명이면 충분하고요. 새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 공동체 활동에 있는 5인 이상 주민 모임입니다. 또는 2개 이상의 공동체 연합이면은 사업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열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 1개 이상의 마을 공동체 경험,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공동체가 포함된 2개 이상의 공동체 연합이 열매 사업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열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공모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을 찾기, 마을 광자, 마을 환경, 마을 문화, 그리고 마을 안전, 마을 경제, 마을 미디어, 그리고 기타까지.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공동체 공모 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마을 찾기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마을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조사하는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에 아파트 사업, 아파트와 관련된 사업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아파트 내에서 벌어지는 주민들의 갈등들이 있을 겁니다. 뭐 층간 소음이나 또는 흡연의 문제 이런 것들도 공모 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리 사무소에서 주도하는 사업들은 신청이 제한되거나 선정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신청 제한들이 또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기존 보조금의 지원 사업, 그러니까 중복 지원되는 것들, 단체 등의 고유 사업, 일반 강좌 운영, 일반 단순 모임, 단순 복지 사업비, 특정 정당이나 종교 전파에 대해서는 신청이 제한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이라는 것은 동구 공동체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하고 다른 기관이나 다른 지역에 신청했을 경우 같은 사업일 경우에 지원이 불가한 것이고요. 단순하게 뭐 자격증을 따기 위한 교육을 한다든지 강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안 되고요. 그리고 복지 사업이 이루어지는 뭐 도시락 반찬 배달이라든지 독거노인 야구르트 배달 같은 수혜적으로 지원되는 복지 사업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의 종교는 당연히 신청 제한이 되고요. 저희는 찾아가는 사업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구 내면은 우리가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사업 방향이나 예산 설계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구 공동체 지원센터 222-4637을 꼭 기억하시고 전화를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사업 신청서 작성에 대한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활동에 있어서 어떤 게 가장 어렵냐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그리고 증빙하는 과정이 어렵다고 하셔서 컨설팅 과정 그리고 설명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드립니다. 동구 공동체 공모 사업이 지원하기 앞서서 신청서를 보시면 연속 지원에 대한 체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공모 사업을 신청하셨고 선정된 결과가 있는지 아니면 이번에 2021년에 처음 신청하시는지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당락을 좌우하진 않지만 심사 과정에서 참고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이 지원이 되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일반 활동비, 홍보 인쇄비, 소모품 구입비, 임차료, 여비, 식비 및 다가비, 회의 심사비, 원고비, 강사비, 공연비, 견학비, 인터넷 통신, 우편료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렸던 지원 규모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일반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열매 사업에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올해는 씨앗 사업, 새싹 사업, 열매 사업에 다 20% 이내에 사업 예산 편성을 하실 수가 있고 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 일반 활동비는 사업 담당자, 회계 담당자 그리고 대표자만 이 부분을 집행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50인 행사 시에는 이 3명의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활동비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통 기준입니다. 요거는 뭐 사업에 진행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증빙을 할 것이냐인데 영수증을 첨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선정되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홍보 인쇄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현수막을 만들거나 또는 안내할 수 있는 포스터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실비로 정산하시면 되고요. 소모품 구입비는 이제 어떤 행사를 진행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물건을 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서 구입은 총 사업비의 20%만 소모품 구입비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작년과 달라진 게 배송료를 집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물건을 구입하실 때 한 번에 한해서 그 배송료를 예산에서 편성해서 집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나 물건을 임차하는 데 쓰는 비용입니다. 다만 관리비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여비 같은 경우에는 출장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내를 가거나 시외를 갈 때 교통비, 숙박비가 지원됩니다. 예, 그리고 식비 및 다가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1인 1식 8,000원 이내 식비가 편성 집행될 수 있고요. 그리고 1인 1식 4,000원 이내 다가비가 집행 및 편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좀 달라진 부분은 2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씨앗 사업 같은 경우는 65%를 넘기지 못하고요. 새싹 사업 같은 경우는 50%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열매 사업은 40%를 넘기지 못합니다. 이건 사업 신청서에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컨설팅 과정이나 선정 과정에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참고를 해주셔서 예산 편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의비 심사비가 있고요, 원고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강사에서 강의하실 때 쓰는 원고는 아니고요, 또 다른 원고를 만드실 때 쓰는 예산 목록입니다. 예, 강사비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하고 다르게 일반 1급부터 보조 강사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대 37만 원부터 최저 5만 원까지 강사 이력에 따라서 강사비를 지급하실 수 있고 예산 편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올해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강의가 있을 텐데요. 녹화해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강사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 부분도 예산 편성 집행을 하실 수가 있고, 온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일반 강사비로 집행이 됩니다. 또한 작년하고 다르게 강사비에 대한 이체 수수료가 발생 시에는 한 해에 대해서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수 있고 집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공연비도 진행이 되고요. 5인 이하부터 10인 이상까지 4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공연비를 편성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견학비도 있고요. 인터넷 통신 우편료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소모품 구입비에서 있었던 택배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우편,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진행된 결과물을 주민들에게 공동체에게 보낼 때 쓰는 우편료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말씀드렸던 예산 편성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심사는 어떻게 기준을 마련했냐 보면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공익성, 사업 현실성, 자발적 주민 참여, 예산 현실성, 그리고 민간 파트너십을 심사 기준으로 봅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의 공익성은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인 것이고요. 사업 현실성, 자발적 주민 참여, 예산 현실성, 민간 파트너십은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실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심사 기준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이후의 선정 과정에 유리한 부분을 차지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공동체 활동으로 어떤 게 바꿀 수 있을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분권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단순히 권력을 넘겨주거나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마을 활동가 분들이 그 권력을 받아서 직접 행사할 수 있을 때 이 공동체 활동이 빛이 나고요, 바른 공동체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둘둘둘의 4637은 외우셨다가 동구공동체 지원센터 연락을 주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더 친절하고 세밀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둘둘둘 4637을 외우셨다가 전화기로 꼭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의 마을을 바꾸시려고 하는 주민 여러분, 마을 활동가 여러분, 동구공동체 지원센터로 공모사업을 신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중구청 김전 주무관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담당자 김지현입니다. 누구나 참여하는 모두의 마을을 만들기 위한 2021년 중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란 마을 중심의 생활공동체로 주민 스스로 마을에 대해 생각해보고 거기서 나오는 생활 문제를 찾아 직접 해결해보는 주민 모임입니다. 우리 손으로 마을을 위해 해보고 싶은 것을 실천해보는 것,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공모사업을 실시하며 공모 계율을 전체적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 기간입니다.
2월 22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월 19일까지 총 26일간 신청 받음으로 기간 내에 꼭 신청해 주세요. 다음 신청 대상은 중구 내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3인 이상의 주민 모임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은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발굴하고 직접 해결하는 사업이라면 주제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예시로 말씀드리자면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 가꾸기 활동, 그리고 이웃과 함께 배우고 나누고 소통하는 활동, 또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을 함께 돌보는 활동이나 층간소음 등의 이웃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도 있으며, 또 특히 요즘 같은 때에는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는 활동이 마을 공동체의 진가를 제대로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소규모 활동부터 마을 전체를 아우르는 막중한 일까지 무궁무진하므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과 방문,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중구청으로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원 규모입니다. 공모사업은 일반 공모와 기획 공모로 나뉘는데, 여기서 일반적인 주민 모임의 마을 활동이 바로 일반 공모 사업에 해당합니다. 먼저 일반 공모는 성장 단계별로 구분하여 모이자, 해보자, 가꾸자 사업으로 구분되는데요. 모이자는 단체별 1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해보자는 단체별로 300만 원과 500만 원으로 나뉘어 해보자 1, 2로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꾸자는 단체별 7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한편 공모사업의 기획공모사업은 중구에서 활동하는 마을 공동체들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500만 원을 지원하며 공동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고 중구 내 마을 공동체의 관계망을 확장시킬 수 있는 단체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절차입니다. 신청 기간 동안 접수를 받고 그 기간 내 2주 동안 사전 컨설팅도 함께 진행합니다. 3월 중 접수가 완료되면 4월 중으로 중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우리 중구에서 진행될 사업들을 선정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후에 보조금 회계 교육을 진행하고 중구청과 공동체 간의 협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5월부터 공동체 각자의 마을 활동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으며 11월 15일까지 사업을 종료하신 후에 사업 추진 결과를 정산하여 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사전 컨설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개념 이해가 필요하거나 사업을 기획하는 부분이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에 따라 원하는 일시, 장소에서 개별 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컨설팅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공고문에 올라와 있는 온라인 주소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신청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온라인이 어려우시다면 전화로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자, 우리 마을의 자랑거리는 무엇인지, 우리 마을에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셨나요? 평상시 길을 걷다가 느꼈던 불편했던 점이나 번뜩이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다면 공모에 신청해 보세요. 행복한 중구,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중구 마을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공고문은 2월 22일 다음 주 월요일에 중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오니 참조해 주시고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중구 마을 공동체 담당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동체 지원센터의 센터장님의
이항숙 센터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양숙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21년 1월 1일 첫 출발한 새내기 지원센터로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모두가 행복한 삶이 가능한 마을 생태계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는 먼저 마을 공동체 활성화 조사 사업, 그리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 이로 인해서 맞춤형 마을 공동체 교육을 통해서 더 많은 활동가들이 발굴되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산업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을에서 모두가 행복한 삶이 가능한 마을 생태계로 이어지는 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 사업 기간은 2월에서 11월까지이면서 저희의 사업 목표로는 다양한 영역 그리고 계층의 공동체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의 장을 마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는 목표의 그 활동가들은 청년들 그리고 그 은퇴 후에 마을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직장에 다니는 직장 활동가들을 조금 많이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번에 공동체 공모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업 내용으로는 단계에 맞는 사업 내용으로 공동체에 맞는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서 저희가 현재 멘토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영역의 그 전문가들을 저희가 교육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열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 과정을 살펴보면 신청 접수로는 저희가 현재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로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은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접수할 예정이고요. 오프라인은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서구청 1층에서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에서 17일까지 심사를 통해서 3월 19일 선정 공동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회계 교육을 통해서 보조금이 전달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마을 활동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에 중간 정산을 통해서 11월에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유 성과 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모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모이자 씨앗 사업, 그리고 해보자 새싹 사업, 가꾸자 열매 사업, 기획 공모로 마을책 성과 공유회로 저희가 유형을 잡고 있습니다. 먼저 모이자 씨앗 사업으로는 마을 활동을 처음 시작하려는 3인 이상의 주민으로 마을 활동가와 멘토링을 통한 모임 구성, 그리고 학습, 마을 조사 등 공동체 초기에 필요한 사업으로 100만 원 이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보자 색삭 사업으로는 마을 공동체 활동 경험이 있는 주민으로 마을 공동체에서 2개 이상의 공동체 연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꾸자 열매 사업으로는 최소 1개 이상의 마을 공동체 활동 3년 경험으로 동네별 네트워크를 결합하는 마을 축제, 마을 방과 후, 돌봄 등으로 저희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획 공모 사업으로는 마을책과 성과 공유회가 있는데요. 먼저 마을책으로는 마을 활동 3년 이상의 또는 이와 유사한 마을 사업 경험이 있는
주민 모임 또는 공동체로 마을로 직접 들어가서 마을 공동체 활동 현장을 취재하고 그것들을 기록을 해서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성과 공유에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한 해 동안 활동들을 공유하고 서로 공동체 간의 네트워크 장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신청할 수 있는 신청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 대상은 서구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활동하고 있는 3인 이상의 주민, 모임 또는 단체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예비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먼저 타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함께 받고 있거나 단체 등의 고유 사업, 그리고 정치, 영리, 종교활동, 자산 취득 사업 등 마을 공동체 활성화 무관한 사업을 진행을 하시거나 마을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의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저희가 선정해서 제외된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공모 사업에 대해서 다른 구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다 함께 하는데요. 그러면 서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는지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컨설팅 지원입니다. 저희가 공모 사업이 시작이 되기 전에 벌써 저희가 10여 명의 컨설팅 멘토단을 구성을 해서 교육과 워크숍 등을 다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직접 저희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직접 찾아가서 컨설팅을 지금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15일부터 3월 5일까지 기간을 좀 정해놓긴 했는데요. 저희 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시는 주민들이 하고 싶어하는 사업에 맞는 멘토들을 저희가 연결을 해서 공모 사업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걱정이 되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비대면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연락을 주시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온라인 설명회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통합 설명회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 서구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의 사업을 말씀을 드리는데 2월 22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저희 서구에서도 온라인 설명회를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략적인 설명으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2월 22일 저희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이제 이런 활동들을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저희가 네트워크 모임입니다. 어렵게 선정을 하고 사업에 딱 들어오셨는데 활동을 하실 때에도 뭔가 막막하고 힘드신다라고 하면은 저희 서구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는 서로 공동체 대표님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이시는 사진은 작년 저희가 서구에서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공동체 대표님들이 모여가지고 본인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펼칠지 그리고 공동체와 공동체 간에 어떠한 도움으로 어떻게 함께 성장할지를 논의하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활동을 시작을 했을 때 무조건 우리 공동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함께 다른 공동체하고 같이 함께 성장하고 어떠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지 이러한 자리들을 충분히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두렵고 힘들겠지만 공모 사업에 들어오시고 저희와 함께 공동체를 시작을 하신다라고 하면 혼자가 아닌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을 충분히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런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조금 더 심해지고 모임이 힘들어지시면은 저희가 비대면으로도 모임을 통해서 꾸준하게 지금 연락을 하고 있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네트워크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 외에도 좀 더 자세한 설명 그리고 서구에서는 어떤 사업들이 펼쳐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들을 열어서 저희 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부분에 좀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검색창에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대전광역시가 꼭 앞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서구가 전국적으로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검색하시면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서구가 다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대전광역시를 넣어주셔서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검색하시면 저희가 준비하고 올려놓은 모든 자료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외에도 조금 더 궁금한 게 있고 직접 찾아와 주신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언제든지 상담과 그리고 만나서 모든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저희가 489-9037번에서 8번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는 서구청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서구청에 직접 오셔서 저희 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찾으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공동체 활동에 첫 발을 내딛거나 아니면은 현재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넓은 활동을 원하신다라고 할 때 모든 것들을 지원하고 도와드리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구청에서 지금 현재 함께 자리를 하고 있고 연락처는 489-9037에서 8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구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였습니다. 다음은 유성구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의 김경원 센터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유성구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김경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네, 드디어 유성의 차례입니다. 유성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그렇게 많은 단어들을 생각하고 계셨군요. 네, 저는 유쾌한 성장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쾌한 성장판인 유성에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성의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귀엽죠? 네, 우리 유성의 마스코트인 유성이입니다. 자, 이 유성이와 함께 올 1년 마을 활동들을 한번 해볼 텐데요. 올해 저희가 준비한 건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을 활동들을 공모의 형태로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공모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모 사업을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유성 매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유성 매직이라는 뜻은 유성에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매직 종류 중에 수성과 유성 매직 아시죠? 우리 지역이 유성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워지지 않는 우리의 좋은 추억과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터이고 공동체에 대해서도 그러시죠? 네, 제가 알고 있듯이 알고 계실 거라고 믿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모임의 형태가 됐건 공동체의 형태가 됐건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일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같은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같은 취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함께 뜻을 같이 하고 같이 즐겁게 움직이는 것, 그것이 저희는 공동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 공모 사업은 올해 일반 사업을 3가지와 그다음에 기획 사업 6가지에서 총 9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유성에서 거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유성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거나
그러니까 일터와 그다음에 쉼터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종에서 거주하시지 않으시더라도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사업에 참여하시는 게 가능하시고요. 전체 사업의 규모는 2억 원입니다. 그리고 최소 3인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이나 공동체들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신청 방법인데요. 이 신청을 어떻게 할까?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그 아래 주소로 들어오시면 그곳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차, 그렇죠. 저는 그 방법이 너무 익숙지 않고 좀 어려우신 분들도 많으시죠. 예,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유성구 지역공동체 지원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관련한 방법들을 친절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리고요. 그 접수하시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은 언제 어떻게 진행될까요? 라는 질문들이 있으셔서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사전 상담을 통해서 한 70여 곳의 모임과 공동체가 신청을 하셔서 상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상담 신청 기간은 지났으나 궁금하시거나 이런 점은 저희 센터로 뭐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협약의 과정을 최대한 3월 말까지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저희 쪽에서 좀 힘들더라도 시간을 빨리 좀 결정을 지어서 실제로 마을에서 조금 더 여유롭게 진행을 하실 수 있게 최대한 돕고자 하오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시고 가을에 정산을 보시고 그다음에 성과 공유도 함께 자리를 하시면 올 1년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산 어렵죠. 그래서 공모 사업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정산은 꼭 연말에 몰아서 하시려면 많이 힘드시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중간 점검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이 쌓이기 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어떤 활동을 지원해 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저희가 첫 번째 말씀드릴 사업은 씨앗 사업이라고 합니다. 씨앗 사업은 씨앗하면 뭔가가 상상되시죠? 뭔가 새롭게 시작되는 막 이렇게 뭔가 이게 뭐 그쵸?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3분 이상만 모이시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뭐 어떤 큰 일을 이렇게 도모하시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생활 속에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데 좀 같이 해결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이시거나 난 이런 일이 너무 즐거운데 나 혼자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런 분들이 3분 이상만 모이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활동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지역에서 소소한 모임들도 가지시고 하셨어요. 또 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그럼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좀 이거를 좀 걷어붙이고 나서 볼까? 이러신 분들은 바로 그렇죠. 줄기 사업으로 또 진출하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줄기 사업은 씨앗 사업을 참여하셨거나 또는 공모 사업에 저희는 참여한 적이 없는데요 하시더라도 3년 이상 동안 공동체 활동을 하셨으면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 사업은 씨앗 단계에서 좀 여러 가지 모임이나 이야기가 나왔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실현해 보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씨앗과 줄기 사업은 성장형 사업과 등장형 사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씨앗에 등장해서 그다음에 줄기로 성장해 나가는 단계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처음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초기 단계이신 분들은 씨앗과 줄기 사업을 통해서 좀 성장을 도모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활동들을 하셨는데 아까 씨앗과 다르게 좀 사람 수가 좀 많아지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들 모임만 가시다가 다른 분들 모임과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렇게 지역에서 에너지가 더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연합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 사업은 사실
이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둘 이상의 공동체가 함께 좀 도모하고 힘을 합치는 유형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유성에서는 올해 이제 어떤 고민들을 실제로 펼치게 됐냐면 고민은 작년 이전부터 시작됐겠죠. 그래서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또는 뭐 지역에서 이제 직능단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과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고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합사업은 마을 공동체 플러스 직능단체 또는 마을 공동체 더하기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사전 상담을 받는 과정 중에 그런 요구들이 또 좀 많이 발생하셨고 또 다르게 직능단체 더하기 주민자치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주셔서 우리가 연합사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주민자치 시범 사업을 하는 3개 동이 주민자치 공론장을 이 연합사업을 통해서 펼쳐주셨는데요. 결과가 우리가 주민자치에 대해서 개별 동 단위로 했던 고민들을 전체적으로 좀 확산해 나가는 좋은 경험을 하게 되어서 올해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돌봄 체계 구축 및 코로나 극복 치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면 정말 이제 듣기도 정말 싫을 정도의 정말 지워버리고 사전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단어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과제는 저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 이후로 올해까지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 공모 사업에 요 두 가지는 이런 식으로 담아보았습니다. 돌봄 체계 구축이라는 것은 코로나19뿐 아니라 이와 비슷한 유형의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돌보고 보듬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앞집이 옆집이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그 뒷집이고 그 옆집입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이 비슷한 유형에 관련된 돌봄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 정말 절박한 요구가 이 사업을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코로나 블루 치유 사업은 저도 그런데요. 이게 한 1년 넘어가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좀 더 유쾌하고 재미난 상상들이 또 어떻게 보면 그러한 상상들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좀 여유롭게 토닥여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업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훌륭하지만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 유성 구민들이 조금 더 힘을 내 주신다면 우리 지역이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며 이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유공간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유공간 활성화 사업은 유성구에서는 공간 조성 사업과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으로 두 유형으로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올해는 이것을 좀 집중을 해서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과 함께 공유공간 공론과 자원조사의 유형도 더 저희가 추가해서 확대해서 이 사업 안에 녹여냈습니다. 이 이유는 지금까지 조성된 공유공간의 유형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유형에 대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예를 들면 공유공간의 A 유형, B 유형, C 유형들이 각기 다 다양한 성격의 공유공간임에도 불구하고 A 유형인 사람들은 B 유형과 C 유형이 이런 공유공간은 좀 갸우뚱한데 또 B는 A와 C 유형이 갸우뚱한데 또 구민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살펴보니 우리가 지금껏 공유공간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의하고 합의를 해보는 과정이 좀 부족했구나. 그러면 공유공간에 관련된 공론
활동을 통해서 이제 공공공간에 대한 합의의 과정을 한번 지역에서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가 있고요. 또한 취지로는 지역에 다양한 공유공간이 있는데 이 공유공간이 노출이 잘 되지를 못해서 실제로 필요한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특히나 씨앗 사업 단계 분들은 공간이 잘 없으셔요. 근데 활동한 공간을 찾으려면 너무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유공간 자원조사도 좀 이루어져서 그 공간들을 실제로 주민들이 자유롭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사업 안에 녹여내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공유공간에서 일어났던 재미난 일들이죠.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말 뜻깊었던 그런 순간들입니다. 다음으로 리빙랩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빙랩이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낯설기도 한 단어죠. 그러니까 마을에서의 실험실, 마을 실험실 이렇게들도 또 표현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문제 의식을 갖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들 노력을 하셨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떡하지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도 적은데 어떡하지? 여러 고민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실험이라는 말에 가장 저희는 꽂혔습니다. 그건 뭐냐면 실험은 대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치가 예상치 못한 결과치가 좋은 결과치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또 다시 대입을 해보면 되죠. 그러니까 시도에 있어서 좀 더의 용이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 리빙랩이라는 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매력들이 어느 문제 해결을 단위 내에서 해결하기보다는 단위와 단위들이 결합을 하고 다양한 장르들이 결합을 해서 함께 해보고자 하는 훈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통해서 가시적인 어떤 성과물들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고 기쁜 일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구조를 학습하고 훈련되는 이 과정들이 마을을 좀 더 견고하게, 마을 활동을 좀 더 폭넓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어났던 다양한 현장이고요. 그래서 진잠동 같은 경우가 지역 주민과 지역의 상과 그다음에 업체 사장님들 이런 분들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모이셔서 지역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입니다.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하면 떠오르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유성 사람. 대체로 제가 만나 뵙고 엽주었던 유성분들은 다 유성분들 다 훌륭하고 재능 많고 인재들 많지 이런 말씀들 정말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또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제가 보기에도 유성에 정말 훌륭한 자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인적 자원들이, 물적 자원도 그렇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점은 이 훌륭한 자원들을 그러면 어떻게 연결을 시켜줄까?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센터가 연결시켜주는 게 아니죠. 구가 연결시켜주는 게 아닌 거죠. 네, 연결은 스스로 해주셔야죠. 그래서 저희는 그 연결을 하실 수 있는 판을 마당을 좀 열어드리고 스스로 함께 관심 있는 의제들을 중심으로 또는 지역을 중심으로 연대 활동들을 좀 벌이시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을 미디어 사업입니다. 마을 미디어 하시면 어떤 게 떠오르시죠? 그쵸. 뭐 마을 소식지, 마을 신문, 뭐 요즘은 이제 마을 채널, 유튜브 채널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지점인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마을에서 있는 다양한 소식들이 서로에게 알려지는 것들. 그다음에 마을의 역사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이제 아카이빙이라고 좀 낯설기도 하고 익숙한 단어를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마을 기록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계속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디어가 지금 현재 마을 소식이나 마을 신문을 통해서 많이 확산되고 있지만 미디어의 원초적인 아니 원천적인 역할은 무엇인가를 봤을 때 마을 소통과 공론, 정론의 역할들을 미디어가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마을 공론장을 미디어 사업 안에 녹여냈습니다.
이 부분은 공론장이 미디어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처음에 많이들 갸우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론장은 다른 사업 아닌가? 이런 마을 미디어 하면 마을 신문이지. 요즘은 이제 미디어가 또 영상 콘텐츠가 대세니까 또 유튜브 채널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도 말씀도 해주시긴 하는데 그것도 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미디어가 가져가야 할 성격을 고민하게 되어 공론장 활동을 녹여냈으니 그 부분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작년에 유스케라고 해서 또 지역 웹진을 좀 만들어 주셨고 재미난 또 활동이었죠. 다음으로 이게 마지막이겠네요. 골목 경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유성구가 야심차게 또 지역 공동체 센터가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입니다. 근데 야심차게 준비한 거에 비해서 사업 선정수가 너무 적어서 좀 죄송하긴 하나 어쨌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한번 시범으로 이 사업을 시작해보고 이 사업에 대한 지역적 요구와 반응이 좋으면 아무래도 사업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좀 우리 구민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상으로는 마을 상담에서 사전 상담에서 가장 많은 신청 건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첫 번째로 저희는 골목에 중심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걔가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면 지역 공동체. 우리 구는 어떤 지역 공동체일까요? 네, 35만의 그리고 온 삶이 즐거운 지역 공동체이겠죠. 그 지역 밑에 마을, 밑에 동네, 그 밑에가 그렇죠. 저희는 골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골목 사업을 반경 500m 또는 300m, 심지어 한 50m 정도로 제한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시범 사업이라 그렇게 범위까지 제한은 드리지 않았고 골목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공간에서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심점과 집중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골목이라는 주제어를 선택했고요. 그다음에 경제라는 부분은 사실은 공동체 활동들이 지역에서 수많은 헌신과 희생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선배님들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존경을 하고 계승을 하고 싶고요. 그런데 또 좀 안타까운 점은 그 희생과 헌신이 흔들리거나 무너지게 됐을 경우 너무나 힘든 역사가 또 이어지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지속적인 면 또는 또 한 가지 골목을 그러면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경제라는 주제어를 들여와서 골목을 중심으로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마을이 같이 나선다면 지역이 정말 뜨거워지고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성의 마을 공동체 기존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공동체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많이 발전해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 기업, 뭐 또는 이제 조금 영역이 다르긴 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하고 계신데 그랬을 때 현재 구조 단계의 지원도 있지만 앞으로 갈 방향성에 대해서도 또 저희가 염두에 두고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서 골목 경제 사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업 설명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기는 하나 제가 이제 그 중심을 잡아서 그 취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사실 그 안에 들어갈 다양한 내용들이나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관련돼서 저희가 올려드린 홈페이지 홍보물이나 링크를 차고 들어오시면 좀 더 이해하시긴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사업의 예시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마을 알리기 유형의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 소식지 또는 마을 신문, 안전지도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마을 미디어 쪽에서도 이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은 살펴보면 씨앗 단계에서는 마을 꽃길이라든가 마을 텃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들 선택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줄기 사업 쪽에서는 마을 벽화라든가 좀 환경 개선 쪽으로들 또 많이 고민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네. 다음으로 마을 수업입니다. 마을 수업은 뭐 가장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지역에서 교육이라는 개념을 상호 학습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어른과 아이들, 그다음에 뭐 연령과 관계없이 계층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라고 하는 형태죠. 그래서 누구나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마을 안에서 서로에게 기대어 편안할 수 있는 마을 수업들이 여러 가지로 제안되고 있어서 참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규모 마을 행사입니다. 아, 이거 재밌죠. 마을 행사. 뭐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사실 힘들긴 했지만 마을 행사가 본인의 공동체를 알린다는 게 사실은 공동체의 표피를 알리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즐거워하고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을 함께 할 사람들을 찾는 활동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강연을 해서 뭐 아니면 설명을 해서 모집 활동을 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이 행사는 굉장히 즐겁죠. 그래서 이 소규모 마을 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알려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골목 경제입니다. 골목 경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골목을 집중해서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조금 재밌는 점은 이제 문화와 예술을 경제와 생활 공간과 어떻게 접목을 시킬 건가. 가 또 화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문화예술 쪽에서는 문화예술의 일상화를 지역에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고민점인데 또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은 내 삶터가 그리고 내 생활터가 이 골목이고 이곳이니 이곳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길 당연히 바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을 미디어입니다. 마을 미디어 같은 경우 예시는 뭐 마을 소식, 마을 신문, 마을 영상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됐고요. 또 최근에는 미디어 아트에 관련해서 또 제안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미디어 관점에서 아트를 갈 것인지 아트의 관점에서 미디어 갈 것인지는 좀 고민이지만 그 인쇄 영상에서 어쨌든 이걸 전달하는 매체가 미디어 전달 매체에 대한 고민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지면으로 발행이 됐든 아니면 영상이 됐든 그 이 저장 장치에 의해서 이것들을 전달을 받는데 그러지 않고 직접 행위를 통해서 이 미디어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상상에 적극 응원한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유성에서는 충분히 벌어질 만하다.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그러니까 돌봄 체계 구축은 아까 사업들을 설명하면서 이제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연령대별로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영유아 중심이었다고 하면 그게 이제 청소년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옮겨가고 또 지금은 이제 예를 들면 중장년층 그래서 결국은 전 세대에 걸칠 수밖에 없는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저도 뭐 제 나이를 갖고 사는 사람인데 저도 돌봄을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성별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지위와 경제적 격차에 관계없이 어떻게 서로를 돌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이 사업들이 조금 더 구체화시켜 주시면 그거를 바탕으로 더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로나 블루 치유 활동입니다. 이건 뭐 그림에서 보셔도 알겠죠. 이 코로나 블루를 좀 극복하는데 너무 이거는 막 머리 싸매고라기보다
조금 더 재미나고 발랄하고 좀 즉흥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그것들이 반영돼서 세워진 사업이고요. 마찬가지로 저도 거기에 껴서 정말 발랄하고 재밌게 한번 올해 극복을 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도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설명 들으니까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시죠? 근데 제 눈에는 이게 막 생기시는 걸로 보이시는데, 네,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관련해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유성구청 홈페이지 또는 현재로서는 유성구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네이버 밴드에서 이제 많은 유성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활동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도 업로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공모 사업을 했던 밴드에도 업로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저희 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뭐 그 저희 센터와 함께 상담하는 거야 뭐 언제든지에 대해 환영이고요. 그 끝으로 저희가 이제 그 센터를 문을 열면서 이제 그 마을을 찾아뵈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치를 만드는 마을길에 길동무가 되어 주세요.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길동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센터는 어쨌든 지원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하고 노력을 할 터이니 또 마을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어떤 길을 가면 좋을지 그 길을 어떻게 가면 좋을지는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셔야 저희가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성 구민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실까요? 모르시죠? 네. 그럼 알고 있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뭐 한 875명 정도가 늘긴 했는데 35만여 명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재미난 숫자가 담겨 있죠. 바닷물이 썩지 않는 3%의 소금의 농도와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3.5%의 법칙,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리 공모 사업에도 숫자가 반복되는 숫자 3에서 5인 들어있죠. 그래서 저희 센터는 그렇습니다. 이 35만의 가장 낮은 수 3.5, 3명만 모이시면 지원센터가 0.5가 돼서 여러분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3.5에서 시작된 즐거움들이 35만 온 삶이 즐거운 지역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 있는지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나침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서투른 말이지만 유성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의 신정은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 마을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정은 팀장입니다. 네, 대덕구의 공동체 공모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관심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덕구 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가 뭐 하는 공간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아직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좋은 마을 만들기를 실천하는 주민의 공간을 지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천 목표로는 주민의 등장을 돕고요. 또 마을에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합니다. 또 더불어 주민과 주민의 연결을 통해 지속 가능한 마을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좋은 마을 만들기 사례를 또 확산하고요. 마을 공동체 정책을 개발하는 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공동체 지원 센터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또 궁금하시죠? 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대덕구 공동체 지원 센터는 2019년 8월 1일 날 대덕구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근거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위치는요.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94번 길 11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송촌동 행정복지센터 3층으로 오시면 저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 그 공동체 지원 센터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궁금하시죠? 네, 지금 현재는 6명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홍은영 센터장을 대표로 해서 송직근 사무국장, 조수연 팀장, 저 신정은 팀장, 배은열, 또 권인호 팀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의 공간에 와보셨나요? 네, 저희가 2019년도에 설립은 됐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대규모로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많이 궁금하셨지만 아직 와보시지 못하셨죠. 네, 저희 공간 구성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네,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배려와 존중의 상생 공간이고요. 또 제로 플라스틱을 지향하는 공간으로서의 환경 친화적 지향을 하는 실천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 누구나 주인처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즐겁고 편안한 주민 공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혁신을 실험하는 작은 변화를 꿈꾸는 공간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공동체 지원 센터의 문을 열고 딱 들어오시면은요,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이 편안하고 아늑한 카페 공간이 있습니다. 이 카페 공간은 누구나, 주민 누구나 대관 신청 없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 오시면 맛있는 커피도 있고요. 또 음료도 있고요. 또 편안하게 또 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득할 수 있는 컴퓨터 2대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안락한 의자도 있고요. 주민들끼리 335 모여서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소소하게 나눌 수 있는 작은 공간들이 숨어 있는데요. 한번 와보시고요. 또 들어와서 카페에서 왼쪽 공간을 바라보면은요, 마을 부엌 공간이 있어요. 공동체 지원 센터에 마을 부엌 공간이 있다고요? 네, 관심 많이 가죠. 이 공간은 주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욕심내는 공간이기도 해요. 아일랜드 식탁과 또 이거 뭐죠? 열기구도 있고요. 그곳에서 홈베이킹과 또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는 집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한 10명 정도의 규모에서 뭔가 소소하게 음식도 만들면서 정도 나누고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 키친 공간으로서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요, 대관 신청을 미리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카페 공간에서 다시 나와서 오른쪽으로 보면 소규모 회의실이 있어요. 좌식으로 되어 있는 공간과 입식으로 되어 있는 공간 2군데가 있는데요. 이것은 숲해온 느낌으로 아주 쾌적한 공기 정화를 할 수 있는 편백나무로 저희가 벽면을 두르고 있고요. 또 회의를 할 수 있는 보드판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동행해서 좌식 공간에서 편안하게 마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앉아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시청하면서 또 마을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규모 회의실이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10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대관 신청을 하셔야지만이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대관 신청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쪽으로 들어오면은요, 사무실과
또 마주보고 있는 교육 공간이 있는데요. 교육 공간은 조금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 35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곳에서는 교육을 할 수 있는 테이블 앉아서 좌식으로 입식으로 참 앉아 있어 뭔가 교육받을 때에 필요한 도구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테이블이라든지 의자, 또 빔 프로젝트도 있고요. 음향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인원이 모여서 뭔가 교육을 한다든지 또 워크숍을 한다든지 또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공간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잠깐 사진으로 작지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공간, 저거는 실제 있는 공간이고요. 또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그 카페 공간은 보면 바로 마주 보이는 곳에 동춘당 공원이요. 아주 펼쳐져 있는데 그곳의 전망은요. 아주 1급 정도로 굉장히 주민들한테 인기가 좋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마을 부엌 공간, 인터넷 공간, 또 모임 공간, 예, 두 곳이 있었고요. 교육 공간, 또 다른 공간들이 있는데요. 예, 한번 저희 대덕구 공동체 지원 센터에 오시면은 저희가 곳곳을 안내하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실은 저희 대덕구는 공모 사업이 이미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요. 도대체 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이 뭐야?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은요.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협력을 바탕으로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보조금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주민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언제 한다고요? 네,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사업 지역은요, 당연히 대덕구 관내여야 되겠죠. 그리고 사업 기간은 보조금을 교부하는 날로부터 10월 말일까지입니다. 예, 접수하고 있는 기간은 2월 8일부터 저희가 신청 접수를 지금 받고 있고요. 2월 26일 다음 주 금요일 날이에요. 예, 다음 주 금요일 날까지 모두 관심 갖고 신청 접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냐고요? 예, 대덕구에 주민등록지를 갖고 있거나 또 생활권, 직장이 있거나 사업장이 있거나 또 학교에 재학 중인 대덕구의 주민 3인 이상으로 형성된 주민 모임이나 단체가 모두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는요. 작게는 100만 원 이내에서부터 크게는 1000만 원 이내까지 가능하고요. 사업은 3가지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모이자, 해보자, 가꾸자 사업이 있고요. 이 이외에도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예,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모이자 사업은요, 마을 활동을 처음 시작하는데, 나랑 너랑 둘이만 모이면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3인 이상의 주민이 모여 있으면 가능하고요. 어떤 걸로 할 수 있냐고요?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소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모여서 뭔가를 고민하고 또 조사도 할 수 있고 학습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규모의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100만 원 이내에서 작은 규모로 지원할 수 있고요. 대덕구는 지금 현재 20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네, 해보자 사업은요. 뭔가 이렇게 소소하게 우리가 해봤는데 조금 더 크게 시도해 볼 수 있어. 그래서 우리의 역량들을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다 하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는 5명 이상의 주민이 모이거나 아니면은 마을 공동체 활동의 경험이 있는 2개 이상의 공동체가 연합해서 지원할 수 있고요. 사업 예산은요 500만 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저희가 10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꾸자 사업은요.
모이자 해보자를 해보니까 조금 더 규모가 커서 우리 함께 연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동네에서 서로 같은 고민들을 하는 팀들끼리 모여서 한번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우리 같이 해보자라는 펼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단계에서 아주 유용한 사업인데요. 최소 1개 이상은 마을 공동체 활동에 3년 이상의 경험이 있거나 또 2개 이상의 공동체들이 연합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예산은요 1,000만 원 이내에서 가능한데요. 안타깝게도요 가꾸자 사업은 5% 정도의 자부담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네, 이후에 저희는 또 대덕구형 기획공모 사업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3월 아마 하반기쯤 되면은 저희가 공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모이자 해보자 가꾸자보다 훨씬 더 우리 대덕구형에 맞는 특화된 기획공모 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니까요. 그 점도 기억해 주셨다가 기다리셨다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업 진행 절차는요. 사전 교육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사전 교육은 이미 저희가 온라인으로 송출이 됐어요.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검색하면 보실 수가 있고요. 사전 교육을 받으셨다라면 이미 이제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요. 상담은 2가지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수시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한테 일정과 장소를 조율해서 찾아가는 마을 상담의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상담을 거쳐서 우리는 이러한 사업들을 꼭 하고 싶어라고 한다라면 사업 계획서와 그에 관련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그 서류 접수 기간은 2월 26일까지라는 거 잊지 마시고 꼭 그 안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심사 과정을 거쳐서 조정 컨설팅이 있고 심사 선정이 되면 4월부터 아마 될 것 같은데요. 4월부터 교부가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들, 움츠리고 있던 것들 활짝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청하는 방법도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방법은 대전광역시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요. 공동체 공모 사업이라는 자그마한 가운데에 단추가 하나 있어요. 클릭하시면 대덕구 공모 사업에 신청하는 절차가 안내되어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청을 하려니까 서식을 도대체 어디서 다운받아야 되는지 모르시죠? 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은요. 지금 현재 공지사항에 공모사업 신청 양식과 공모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지금 올려놨으니까요. 거기에서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해서 저희 공동체 지원센터에 직접 제출을 해주셔도 되고요. 온라인으로 통해서 제출을 해주시는데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요. 바로 전화 돌리면 되겠습니다. 623-1500으로 전화 주시면은요. 저희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의 직원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다가 전화 받아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사업에서요.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3년 이상 동일한 사업으로 대전시나 우리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았던 경우에는요. 이럴 때는요. 지원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 단체나 어떤 기관에 또 사업장에 자체 프로그램인 고유의 사업을 하고 싶으시다고요? 죄송합니다. 그 사업도 지원해서 제외가 됩니다. 우리는 뭔가 직업 훈련이라든지 어학이라든지 이러한 일반 강좌를 좀 듣고 싶다 하시는 것들도 안타깝게도 지원 대상입니다. 또 단순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도 제외 대상이고요.
일방적으로 누군가한테 이렇게 수혜적인 복지 사업을 펼치는 사업도 이번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사업에서는 제외 대상이고요. 특정 정당이나 또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나 그러한 사업들, 또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사업들도 지원 대상이니 이 점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꼭 지켜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되냐?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요. 우리 이미 연습해 보셔서 다 아시죠? 2020년도에 어떤 게 우리의 삶을 괴롭혔나요? 네, 코로나였죠.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사업이 진행이 어려울 거라는 거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2021년도에는 한번 그거를 대응하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을 필수 이행 사항으로 저희가 한번 넣어봤어요. 이미 기억하고 있으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와 우리가 코로나 위기 대응 상황에 어떻게 사업을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꼭 넣는 것을 필수 이행 사항으로 담고 있고요. 신청 전에 이미 사전 설명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고요. 또 사전 상담도 필수 이행 사항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선정이 되었죠. 선정이 되면은요, 선정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막막하시고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그 이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내하는 교육들이 펼쳐질 텐데요. 일단은 사업비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저희가 안내를 해줄 텐데, 그 회계 정산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 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선정 이후에 꼭 참여를 하셔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중간중간에 저희가 안내하는 행정 사무에 관한 사항들이 있어요. 이것은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떻게 하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협력할 것인가를 연락을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럴 때도 잘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우리 마을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들한테는 이러이러한 역량들이 필요해요 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역량들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 이웃 마을이나 곳곳에서는 마을 공동체 활동들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만나는 장들을 펼치는데 그걸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저희는 했어요. 그래서 서로 네트워크할 수 있는 자리에 함께 모이는 것들, 또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공론의 형태로 펼쳐보고 한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토론회를 또 8, 9월 중에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때에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지금 처음의 마음으로 마무리 단계까지 공동체 한마당에서 우리 함께 어우러지면서 신나고 북적북적하는 대덕고 좋은 마을 만들기를 한번 같이 참여해 주시는 것을 필수 이행사항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같이 해주실 거죠? 네, 대답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요. 아직 상담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상담을 받고 싶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623-1500 공동체 지원 센터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저희 이미 안내되어 있는 공지사항에 보면 사전 상담 링크가 올려져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상담을 받고 싶은 장소와 일정, 상담받고 싶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춤형으로 한번 상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궁금하면 묻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다음은요.
내일까지 치른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2월 16, 17, 18일까지 권역별로 나눠서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월 16일 날 어제는 목상동을 근거로 해서 신탄 권역이에요. 목상동, 덕암동, 석봉동, 신탄진 권역은 이미 상담이 진행이 됐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17일 지금 현재는요 오정 대화 권역이에요. 대화동에 있는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라는 주민공간에서 지금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분들은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요. 네, 저희 공동체 지원 센터로 방문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할 텐데요. 바로 내일이 될 것 같아요. 내일은 저희 직원들이 총 동원해서 상담을 모두 진행을 해주실 거니까요. 네, 궁금하신 점들은 내일 공동체 지원 센터로 방문해 주시면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물론 26일까지 사전 접수 바로 코업까지도 저희 상담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수시 상담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까지 쭉 진행되는 거 기억해 주셨다가 궁금하신 것들 저희 미리 사전 상담 신청을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다음은요. 저희 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과 조금 다른 형태로 마을 축제 활성화 공모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마을 축제가 어떤 공모 사업인지 또 궁금하시다고요? 네, 마을 축제 공모 사업은요. 마을의 전통 문화 또는 다양한 자원들을 발굴하고 연계해서 마을의 대표 축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 축제를 만드는 참여 구성원들이 함께 화합하고 소통의 계기를 제공하는 주민 참여형 마을 축제로 저희는 공모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공지는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4월이나 5월 정도에 아마 공지를 해서 저희가 또 마을 축제 활성화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마을 축제에 관심 있는 주민들은 이때 꼭 또 잊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원 자격이 있어요. 일단은 마을에서 마을 축제를 함께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로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서부터라도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그때 가서 공모에 응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규모는요. 동 단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동별로는 7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마을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마을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과 마을 축제 활성화 공모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까 중간중간에 제가 대덕형 주민 기획 공모 사업 말씀드렸죠. 총 6천만 원 정도의 규모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대덕구에서 꼭 필요로 하는 특화된 내용으로 기획 공모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긴밀하게 관계 맺으면서 또 기획 공모를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는요. 위치는 송촌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있고요. 623-1500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상담해드리고 안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대전광역시 공동체 공모사업 온라인 합동 설명회 저희가 사전 질의응답을 받았는데요. 내용이 많지는 않고 한 2가지 정도 제가 질문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지 활동과 중구 그리고 활동지가 동구인 경우가 달라도 되는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마을 꽃 가꾸기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대전광역시 안에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기획하시고 참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고 각 구에서도 강조한 사항이긴 한데 그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 지원은 안 되고요. 1모임 1단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센터에서 그 전화 문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계셨는데요. 지금까지 그 세부 사항들이나 그런 부분은 각 담당 부서가 또 있고요. 공동체 담당 부서와 그리고 각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각 공동체 지원 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아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021년 대전광역시 공동체 공모사업 온라인 합동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